전보 리버스 모기지는 연방정부 FHA가 보증하는 리버스 모기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증하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리버스 모기지는 HECM, 발음을 해금이라고 읽는데요. 해금 리버스 모기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보 리버스 모기지는요, 정부가 보증하지 않고 은행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체결되는 모기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보증하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위험해질 요소를 사전에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정부가 리버스 모기지를 보증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평생 동안 매월 페이먼트를 받는 그런 지급 방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보 리버스 모기지에서는요. 이렇게 평생 동안 매월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전보 리버스는 정부 보증이 없지만 신청 자격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보증하는 해금 모기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리버스 모기지와 전보 모기지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보 리버스 모기지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55세입니다. 최소 주택 가격은 45만 불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득 인컴이 있어야 합니다. 또 2년간의 페이먼 히스토리, 크레딧 스코어는 관계없지만 이 페이먼 히스토리, 특히나 집과 관련된 지출의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너무 늦어서 페널티를 낸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FHA 아니면 페니메의 승인된 콘도 전체 단지 프로젝트가 승인된 그런 콘도 단지 내 유닛만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 자격 조건은 55세 이상, 두 분 다 55세 이상인 게 좋습니다. 45만 불 이상의 집, 콘도는 FHA 승인이 돼 있는 콘도, 신청자는 약간의 소득과 2년 동안 페이먼트를 못 내서 페널티를 낸 기록이 없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HCM 해금 리버스 모기지와 그렇지 않은 전보 리버스 모기지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이 해금, 정부 보증하는 리버스 모기지고요. 오른쪽이 전보 리버스 모기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는 62세 이상입니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62세가 넘어야 되고요. 전보는 55세부터입니다. 전보도 사실은 62세 이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55세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전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정부가 보증한 해금 리버스 모기지는 변동일 경우 현재 3%대 이자이고요. 고정, 즉 평생 동안 고정되는 이자는 5% 초중반대입니다. 현재 30년 고정 일반 모기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균 이자가 4.95%, 즉 다시 말해서 5%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이자는 현재 일반 큰 대형은행이 하는 라인 오브 크레딧 변동이자가 4% 중반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는 일반 모기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자율 관련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FHA 정부 보증입니다. 정부 보증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말씀 그대로 정부가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로 현금을 받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매월 페이먼트를 받는 평생 테뉴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기간, 텀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정을 해서 그 기간 중에 매월 고정된 페이먼트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불은 주로 기존 모기지 페이먼트를 갚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합쳐서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 매월 페이먼트 방식은 사실상 렌더보다는 정부의 보증이 꼭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한 리버스 모기지의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보증을 받는 건데요. 나머지는 사실상은 정부의 보증이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일시불의 경우는 보증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펀딩 자체가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받을 돈은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정부 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리버스 모기지는 지급 방식, 상품 구성 자체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자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전부 리버스는 이자율이 약간 높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고정이자는 전부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 대략 5.9%에서 7%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략은 세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자가 낮은 경우입니다. 3월 말 현재 5.9%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만 오리지네이션 즉 렌더피가 약간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운데 있는 이건데요. 요거는 3월 말 현재 고정이자가 6.87%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달 새에 거의 1%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뭐 모든 모기지 이자가 올랐으니까 6.875% 정도이고요. 오른쪽에 이자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6.875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때는 대신 리버스로 받을 수 있는 현금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략 한 1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늘리는 대신에 현금을 더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자는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리버스 모기지 그리고 일반 주택융자 모기지 이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건인가를 한번 보기 위한 비교를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자의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자와 관련된 것은 꼭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전부 리버스는 정부 보증이 없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정부 보험료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의 보험료는 따로 내는 그런 현금은 아닙니다. 리버스 모기지 밸런스 안에 빌트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택 감정 가격의 2%입니다. 그렇다고 주택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때 같이 2%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최고 캡이 19,416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리버스는 정부 보증이 없으므로 이 비용도 없습니다. 단점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정부 보증의 경우 4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부 리버스에는 2가지는 없고 2가지만 있습니다. 2가지 있는 방식은 일시불과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입니다. 이렇게 2가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200만 불짜리 집에서 융자금이 대략 100만 불 정도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조건이 좀 다르겠지만 전부 리버스 모기지로 이 100만 불을 모두 갚아버리고 페이먼 없이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시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인컴 규정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으므로 최저 생활비를 낼 수 있는가만을 인컴 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생활비 컨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경우는 맨 오른쪽에 빨간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 가격에 따라서 집의 감정 가격에 따라서 부부 기준 1,000불 정도에서 2,300불 정도까지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소득에는 소셜연금을 포함해서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득 부분에서 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같이 하시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Non-recourse loan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채무관계의 책임이 돈을 빌린 그 책임이 집 담보 가치에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 금액이 100만 불이고 집값이 폭락을 해서 80만 불이 됐으면 그 차액 20만 불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현재 집 시세 담보물에 한해서 끝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인데요. 카운셀링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 보증 리버스 모기지든 전보 리버스 모기지든 카운셀링을 하셔야 됩니다. 전보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는 약간의 주의하실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전문가와 상담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리지네이션 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보 리버스는 앞에서 제가 비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값의 2%에 해당하는 정부 보증 해금 리버스 모기지에 그 정부 보험금이 없고 또 은행이 차지하는 랜더 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3자 서비스 비용, 다시 말해서 감정사가 하는 주택 감정 비용, 타이틀 회사가 그 집의 등기를 보증하는 타이틀 보험료, 공증인이 부과하는 노러리 있죠? 노러리가 부과하는 공증 비용, 카운티 정부가 등기를 할 때 수수료로 부과하는 레코딩 비용, 그 다음에 각종 메신저 비용, 에스크로 수수료 등은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 비용마저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에서 프린시펄 리밋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집값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현금을 리버스 모기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시불일 경우는 이 금액이 대부분 한도액이 되고요. 일시불이 아니고 나중에 평생 혹은 나중에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린시펄 리밋을 해금 리버스 모기지와 전보 리버스 모기지를 실제 케이스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제 케이스는 집 가격이 83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자율은 3월 말 기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또 신청하신 분 나이는 68세였어요. 실제 케이스였고 또 해금 투 해금 리버스 모기지 재융자 케이스였습니다. 40만 5천 달러가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가운데 두 번째 이 칼럼 보시면요. 이게 바로 해금 리버스 모기지의 케이스인데요. 41만 1,680달러입니다. 이쪽에 일반적인 전보 리버스 모기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자를 좀 높인 게 있습니다. 7% 초반대 이자인데요. 이거는 현금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금을 조금 더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43만 3,260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선 평생 매월 페이먼트를 내는 경우는 정부 보증이 꼭 필요하겠죠? 가장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보증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일시불의 경우는 보증이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보 리버스 모기지는 지급 방식이 일시불이 대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니셜 펀딩 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금 리버스 모기지와 좀 다른 점인데요. 해금 리버스 모기지는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보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는요. 고정이자일 경우 일시불을 뽑을 때 총 프린시펄 리밋의 80%를 최초에 인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라인 오브 크레딧 경우에는요. 프린시펄 리밋의 25% 이상을 최초에 처음에 인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전보 리버스 모기지는 제가 최근 한 2년 전에까지만 해도 손님들에게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최근에는 제가 먼저 권한 게 아니라 손님이 리버스 모기지 중에서 전보 리버스 모기지, 비용 없는 리버스 모기지를 미리 찝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순서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유용한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세가 70대가 넘으시고 현재 살고 싶은 집에서 평생 살고 싶으신데 현금이 좀 부족하세요. 그런데 리버스 모기지는 안 되는 조건이세요. 예를 들어서 집 가격이 100만 불, 15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집 가격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한 사항이 있어서 정부 보증 리버스 모기지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보 리버스 모기지를 원하셔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자가 높다라는 걸 미리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평생 사시는 게 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진행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 것도
부동산을 투자로 보신다고 그러면 적합치 하지는 않으세요. 전보 리버스 모기지 이자율, 벌써 그 이자율이 적합하진 않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 집에서 사시는 게 목적이고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전보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단기간에 어떠한 내 주택 융자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지금은 당장 못 팔지만 3년이나 4년, 5년 후에 내가 큰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모기지를 다 갚거나 그때 가서 이 집을 팔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전보 리버스 모기지가 초기 비용이 없습니다. 초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아도 단기간 내에서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보다 더 유리하세요. 실제로 APR 기준으로 보면 기간이 길을 경우에는 해금 정부 리버스 모기지가 더 유리하고요. 기간이 짧을 때는 이 초기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금보다는 전보 리버스 모기지가 유용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장단점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전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또 업로딩을 해 놓을 겁니다. 오늘 전보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